같이. 아, 이거 제가 팔았대, 진짜. 이분 노래 듣고, 와, 예전에 아프리카 보컬분하고 진짜 비슷하다라고 말했는데 아프리카 보컬이었어요. 와, 제가 진짜 오래전에 아프리카 분들을 그 인디 씬에서 활동할 때 소개를 받아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뭐 그냥 인사만 하고 그랬었으니까. 근데 그때 제가 알기로 이렇게 앨범을 1집, 2집을 정규 앨범을 내셨는데 반응이 좀 있었고, 인디 씬에서는. 왜냐하면 이렇게 노래 잘하는 여성 하드락, 그리고 어떻게 보면 사운드는 멜스메까지도 나오는 그런 노래였는데, 제가 원래 멜스메 밴드를 했었고 또 이분들이 일본에 진출을 해서 약간 또 뭐 반응이 있었던 걸로 알거든요, 제 기억에서. 그런 거 관련해서 그때 알았었는데, 노래를 지금처럼 하셨어요. 지금 실력이 많이 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때가 더 잘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그때도 기계처럼 부르셨거든요. 1집 노래 구성곡들이 너무 좋았고 노래를 너무 잘했고, 그래서 진짜 많이 얘기하고 다녔어요. 근데 그게 10년도 더 전인 것 같은데, 와, 이렇게 다시 볼 줄이야. 오늘 이 노래 들어보니까 역시 자신의 노래를 가장 잘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저번에 들었던 노래보다 노래는 더 잘하셨고, 근데 저번보다 약간 이분이 저런 허스키한 음색을, 원래 저는 그때 성대 구조가 이런 소리에 완전 타고났다고 생각했는데, 분명 타고났어요. 타고났는데 그래도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식도 많이 사용하는구나. 저는 그때 인위적으로 만드는 방식은 비율이 적다고 생각했는데 오늘은 비율이 굉장히 많네요. 그래서 예전에 한창 요런 창법이 유행할 때가 있었어요. 한 20년 전, 뭐 한 15년 전. 그때 박효신님 처음 나올 때도 좀 요런 시기였고, 사실 박효신님보단 그때 강우진님이라는 가수가 있으셨는데, 거의 비슷하거든요, 지금 강우진님 창법이랑. 그때 강우진님도 굉장히 노래를 잘하셨었어요. 근데 이분도 노래 실력은 제가 그때 8화 때 리뷰했던 것 때보다 지금 노래는 더 잘하는 것 같다. 예, 그래서 저는 안 봤는데 여기 누구셨죠? 누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갑자기. 어쨌든 가수분이셨던, 좀 유명한 가수분이셨던 분이 오셔서 이분하고 둘이 붙어서 이분이 붙은 거라고 제가 그때 친구한테 들었는데, 그분도 노래 되게 잘하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오늘 노래를 들어볼까, 이분이 전혀 밀리지 않는다. 그냥 순수한 노래 실력만 봐도, 음색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노래 실력만 봐도 굉장히 잘하시네. 이 음악 부르셨으면 탈락하셨을 수도 있겠다. 이제까지 제가 본 무대에서 저는 발성의 단점, 그러니까 사람들로 하여금 노래 좀 이상하다, 뭐 못 부른다고 들리게 할 만한 요소들이 많은데도 그걸 잘 감추고 자신의 장점만 딱딱 잘 세팅을 해서 굉장히 곡 해석도가 높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이 노래는 그런 느낌은 아니었어. 그냥 오히려 이분의 순수한 보컬의 그 장단점이 다 그대로 드러나는 노래여서, 이분은 저는 여기 경연 때 불렀던 노래 같은 노래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서키야 이름도? 진짜 오래된 느낌이네. 이 노래 되게 좋은데? 이거 가사? 머리가 자전을 못해. 지구력이 딸려서 그래. 이게 지구력이 펀치라인이죠. 그냥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구력을 떠나서 지구가 자전을 못한다는 뜻의 그 두 가지 결합한 펀치라인. 노래 자체가 굉장히 좋은데요? 제 예상대로 본인의 음악을 했을 때 딱 개성을 나타낼 수 있는 그대로의 음악이었어요. 좋은데? 노래는 굉장히 좋은데, 이번 노래에서 가장 단점이 많이 드러났거든요. 역시
지금 보컬 실력으로는 다른 분들, 탈락하신 분들보다도 뛰어나지 않는데, 오히려 이게 되게 희소성 있는 보컬이 된 거기 때문에 올라오신 거거든요. 근데 탑 10부터는 그냥 희소성만으로 올라가긴 힘들다. 어느 정도 기본적인 베이스는 받쳐줘야 된다. 이런 모던 락 밴드들이 예전부터 사실 노래를 그렇게 잘하지 못했어요. 되게 유명하신 분들도. 그래서 이주영님이 뭐 노래를 못하는 것도 아니고, 또 예전만큼 우리나라에서 노래에 대해서 막 보컬에 대해서 되게 막 까다롭게 보진 않거든요, 최근에. 그렇기 때문에 이주영님을 이제 좋아하는 분도 많이 생길 텐데, 제가 이전 무대 봤을 때는 본인의 그 가진 약간 어떻게 보면은 아직 보컬적인 실력이 안 되는 부분이 노래를 카피했을 때 뭐 크게 단점으로 보이지 않았는데, 오히려 지금 본인 노래를 했을 때 저는 그런 단점들이 더 크게 보이거든요. 음색이 가지는 장점보다 단점이 좀 커지게 보이기 때문에 조금 더 보컬 실력도 키워주셔야 되고, 단점을 잘 이렇게 커버를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노래는 윤성님이 더 잘하시거든요. 베인 형님 너무 다양한 스킬을 쓰기 때문에 그 중음이 빌릴 때 저번 때는 커버를 잘하셨는데 그게 계속 커버 잘하기 힘든 창법이거든요. 근데 조금 더 락스피릿이 더 있는 막 흥분된 신나는 노래를 할 수 있는 건 베인 형님이어서, 베인 형님이 그 중음 부분을 어떻게 커버하느냐가 관건일 것 같아요. 내가 되는데 오늘 라는 곡을 선곡해서 이 전통적인 노래를 했네. 나는 이것보다 조금 더 멜슴에 가까운 노래를 하길 바랬는데, 매일매일 기다려는 이제까지 윤성님이 했던 무대랑 너무 비슷해서 더 업된 무대를 보여줄 수 있을지 좀 애매하네요. 이분은 완전 멜스메 같은 노래에 어울리는데. 편곡을 멜스메로 했네. 가사를 잊었어. 편곡은 지렸는데. 어우씨. 한 번 더 가야 돼. 한 번 더 가야 돼. 그렇지. 이거예요. 내가 처음에 매일매일 기다려 하신다고 해서 그냥 하드락 이 원곡을 그대로 할 줄 알고 멜스메에 좀 가까운 노래를 했으면 좋겠는데 했는데, 이 노래를 완전 멜스메로 했거든요. 멜스메는 기본적으로 투기타의 드럼과 속도가 가장 빠른, 그러니까 현존하는 음악 장르 중에서 모든 악기의 속도가 가장 빠른 음악이고, 멜로디 자체가 그냥 천천히 느려서 부르면은 굉장히 멜로딕한 발라드 같은 노래인데, 그걸 속도를 빠르게 붙여서 부르는 노래고, 이거의 특징이 후반으로 가면 계속 소리를 엄버업하고 마지막에 무조건 3번 질러야 되거든요. 이게 아주 전형적인 멜스메의 특징인데, 그냥 아주 전통적인 그냥 멜스메 그 편곡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네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장르가 멜스메고, 이런 헬로윈 같은 노래들을 들어보면 그 헬로윈이란 밴드가 멜스메를 만들었기 때문에 다 이런 식으로 노래가 진행이 되거든요. 노래도 중간에 아예 가사를 까먹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멈췄는데, 그 부분 외에는 너무 잘 돼서. 네, 이렇게 베인 형님 무대가 끝났는데, 베인 형님도 진짜 제가 저번에 말했듯이 이게 어려운 창법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창법이라는 말은 자칫 잘못하면 미스가 나기 쉬운 창법인 거거든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한 곡을 미스 없이 쭉 끌고 나가는 것 자체가 진짜 대단한 거다. 근데 윤성님도 베인 형님도 장단점이 있어요. 장점은 둘 다 확 들으시면 알겠죠. 근데 단점은 윤성님은 너무 이제 컴퓨터처럼 한다, 기계처럼 한다 라는 점이 있죠. 근데 요걸 제가 아프리카 밴드란 걸 알고 났으니까 좀 입장을 좀 대변해 드리자면, 멜스메라는 음악 장르의 보컬들이 다 이래요. 그러니까 다 기계처럼 거의 감정을 배제하고 발성 그대로 성악처럼 불러요. 왜냐면은 그렇지 않으면 멜스메라는 음악을 할 수가 없어요. 멜스메라는 음악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음역대가 높기도 한데 음역대의 저음과 고음의 변화가 심하거든요. 그리고 멜로디의 속도가 빨라요. 그러니까 모든 노래 악기도 빠르고 멜로디도 빠르고, 근데 멜로디가 쉬지 않고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따다다다다다 막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이 보컬을 자기의 어떤 개성이나 뭔가 표현력을 하려고 한다면 못 불러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모든 멜스의 보컬들이 이렇게 좀 기계처럼 거의 성악처럼 정확히 음만 내듯이 부르거든요. 아니면 부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처음부터는 하고 처음에는 이렇게 못 부르거든요. 그래서 윤성님이 이 장르를 하는 보컬이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거다 라는 것. 근데 어쨌든 뭐 사람들이 그거를 뭐 봐줄 필요는 없죠. 그냥 들어서 좋으냐 마느냐. 근데 저는 그 멜스의 음악을 하고 이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기 때문에 와, 이걸 이렇게까지 부르신다고 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벤 형님도 이 창법의 단점은 지금 들으시면 굉장히 음색이 독특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어떻게 보면 되게 올드할 것 같기도 하고, 막 비브라토 펄스가 엄청 클 때도 있고, 막 계속 처음에 허스키, 그 스크래치로 소리를 내고, 또 중간에 비음이 가득 팡 터져 나올 때도 있고, 막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왜냐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베인 형님의 장르의 노래가 저음, 중음, 고음이 항상 다 나오잖아요. 뭐 윤성님도 마찬가지지만. 근데 베인 형님이 고음에, 그러니까 저음은 그냥 부를 수 있고 고음의 채널을 발성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중음을 채우는 게 굉장히 그 숙제인데, 그 중음을 채우기 위해서 저런 스크래치 넣고 비브라토 펄스로 소리를 가리고 가끔은 비음을 팍 많이 넣어서 소음의 굵기를 늘리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고난한 작업인데, 이렇게 부르지 않으면 저 중음에서 소리가 안 올라가거나 소리가 엇나갈 위험이 많아요. 근데 대부분은 저렇기 때문에 고음을 포기하고 중음을 채우거나 아니면 중음이 없는 노래를 부르죠. 근데 베인 형님은 어쨌든 저 중음을 그렇게 채웠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저 부분에서 좀 듣기 불편하고 나는 이거 너무 올드한데 이상한데 이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부를 수밖에 없는 창법인 거죠.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혼자서 한 곡을 다양한 장르를 끌고 갈 수 있는 거라서 베인 형님도 굉장히 수준 높은 무대였다. 이것은 진짜 호불호일 것 같아요. 근데 요번에 개인적으로 윤성님의 무대가 너무 뛰어나서 윤성님이 그 실수를 안 하셨으면은 진짜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무대는 올려야 된다. 다음 무대가 뭐 뻔하고 예상되더라도 이런 무대를 하셨으면 올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가사 실수가 어떤 변수를 줄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만 더 해보시면 안 될까 싶은데, 웨스메 음악. 선배님 참 지하드 노래라든가 윤성님 휘머리님 노래 어때요? 휘머리님 뱃사부 하지 말고 고난이 오더라도 헤쳐나가길 바래요. 네. 이 노래는 좋을 것 같은데? 몇 개월 이고 탑텐. 네, 그 노래 워낙 잘하시고 잘 들었고요. 근데 이게 제가 자주 얘기하는 얘기긴 한데, 창법과 발성의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이분들은 워낙 노래를 잘하시는데 그래도 창법 비중이 좀 더 높은 편이에요. 이게 정답은 없어요. 뭐가 더 좋다. 본인이 타고난 몸을 가지고 노래하는 거기 때문에 본인이 타고난 몸에 따라 다른 거예요. 이 밸런스를 잘 잡아야 된다. 근데 이분들이 각자 노래를 불렀을 때는 좋았을 것 같은데, 세 분이 만났으면 그 세 분의 밸런스도 맞춰야 되는데, 세 분 다 창법이 조금 더 비중이 높은 분들이 합쳐지니까 거기서 약간 단점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뭐냐면은 노래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너무 감정이 강한 거죠. 표현력이. 그나마 그 리더이신 분이 담백하게 부르셨거든요, 평소보다. 그리고 원래 톤도 살짝 다르고. 근데 그게 좀 차별화를 못 줄 정도로 세 분이 누가 불러도 다 비슷하게 들리기도 했고, 그게 특히 세 분이 한꺼번에 불러버리니까 그때 톤 조절이 좀 잘 안 되지 않았나. 보다 많은 나라라 나나나나나 이렇게 세 분 다 이 톤이잖아요. 그러니까 세 분이 다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부르는 톤이 나와버리니까 그때 너무 울림도 크고 표현력이 너무 과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히려 한 분이 이렇게 부르고 두 분은 그냥 라라라나 이렇게 부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세 분 다 나나나나 이런 톤으로 갔던 게
제 생각에는 그것을 약간 감정 과잉이다라고 들으셨을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예, 박형규님 무대 잘 들었습니다. 오늘 김인환님 그 심사평에 좀 많이 동의를 하는 편이에요. 보컬은 저는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어요. 너무 이렇게 부르시는 분들이 많고, 박형규님도 처음부터 너무 힘을 주고 들어가거든요. 이번 노래도 그렇고 저번 노래도 나 이런 식으로 호흡을 먼저 집어넣고 항상 부르세요. 그래서 이러면 너무 노래들이 다 비슷하게 들릴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런 거는 뭐 이분의 스타일이니까 어쩔 수 없고, 근데 이번 노래를 봤을 때 원곡이 진짜 어떻게 보면 노래를 뽐내기에도 좋은 노래인 게, 이승환 님이 원곡에서 1절은 진짜 그냥 담백하게 아주 가볍게 부르고, 2절에서는 어느 정도 보컬로 좀 지르고, 마지막에 그냥 휘몰아치다 딱 끝내거든요. 그렇게 딱 1, 2, 3단이 완벽히 구분되어 있는 노래라서, 그것을 그냥 워낙 오래전 노래니까 사운드만 좀 세련되게 재편해서 따라가면은 진짜 부르기 좋은 노래인데, 지금 그거를 그냥 다 편곡을 어그러뜨렸단 말이에요. 그리고 처음부터 세게 들어가서, 저도 김인환님처럼 이 편곡은 좀 아니지 않나? 제가 저번 때도 편곡을 약간 제 스타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는데, 요번에도 거의 끝나기 전까지 그런 느낌이 갔는데, 마지막에 김인환님 말씀처럼 오히려 마지막에 힘을 좀 빼고 끝내더라고요. 그것도 제 생각엔 힘이 많이 들어가긴 하지만 그건 원래 스타일이신 것 같고, 앞에 들어간 힘보다 오히려 마지막에 힘을 뺐는데, 그게 이분이 생각하는 이 노래의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 좀 이해가 됐어요. 이렇게 해석하셨구나. 근데 이 해석도 나쁘지 않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번 무대보다 이번 무대가 좋다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런 면에서는 울랄라 세션님보다는 박형규님이 좀 더 좋은 무대였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오늘 방송 잘 봤고, 진짜 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우승을 누가 할지 예상은 못하는데, 개인적으로 본인 노래를 하셨을 땐 석인님이 가장 좋았고, 7호님이셨나요? 그분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보컬 트레이너 그분도 있고 김기태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뭐 실력 차이보다 어떤 노래를 선곡해서 본인이 어떤 실력을 거기서 세팅하느냐, 보여주느냐의 문제일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종합적인 그냥 능력치로 봤을 때는 그렇게 지금 김기태님이 워낙 이제 경연에서는 보여줄 수 있는 게 더 많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선곡 싸움일 것 같아요. 예. 다음 주에도 기대하면서 노래를 보겠습니다. 이걸 처음부터 봤으면 더 제가 얘기를 할 게 많았을 텐데, 처음부터 안 봐서 다음에는 처음부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이게 항상 낮에 촬영을 해서 몰랐는데, 밤에 촬영하면 이 조명이 워낙 세구나. 이 조명을 줄일 수가 없는 게, 이 뒤를 날리려면 조명이 이 정도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조명이 뭐 키냐 끄냐라서, 끄면은 크로마키가 못 날리는데, 제가 항상 낮에 촬영하니까 낮에 여기가 진짜 밝거든요, 햇살이. 그래서 이렇게 진한 적이 없는데, 밤에 찍으면 이렇구나. 완전 귀신이네. 뒤로 가면 좀 낫나? 뒤에서 해야 되나?